국내 제약사가 단 24시간 만에 바이러스를 99% 제거하는 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선불을 주고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국 진단키트 역시 인기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기존 약품에서 바이러스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려대 의대 생물안전센터 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양받은 바이러스에 현재 시판 중인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투여 48시간 후 슈펙트 투여군의 바이러스가 대조군보다 7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독감 치료제 아비간과 비교해도 효과가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슈펙트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돼 다른 후보 물질보다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조사 측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위에 후보 물질이 바이러스 치료제로 상용화되려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약물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지를 밝혀야 하며 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가 벌써부터 주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진단키트 역시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 식품의약국 피다의 긴급 사용 승인을 최근 잇따라 따내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기업은 피다로부터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젠 역시 지난 21일 피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복수의 업체가 진단키트로 피다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피다의 승인 절차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단키트 기술 자료를 제출하자 피다가 곧바로 로데이터를 요구했다며 까칠할 정도로 로데이터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이것을 승인 내주기 전까지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가 B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하나하나 요구했다며 심지어 영어 문법까지 들여다 보더라고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피다의 승인 과정을 통과한 만큼 한국산 진단키트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물론 승인을 신청 중인 기업까지 한국산 진단키트라면 들여오고 싶다는 주문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으로 알려진 오상 헬스케어의 경우 현재 3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 중에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는 매주 10에서 20만의 분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한 달에 1천만의 분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해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정도라고 합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라고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의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한 달치 계약 물량이 이미 차 있는 상태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주문이 와서 일일이 응대를 못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통계로도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1억 3,195만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 725만 달러보다 18배 폭증했습니다. 지난 1월 수출액은 불과 3,000달러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수출 국가도 106개국으로 집계됐는데 브라질이 12.3%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한국산 진단키트 도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총극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이자 미 주지사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18일 한국의 분자 진단키트 생산업체인 랩지노믹스로부터 50만의 분량의 진단키트를 들여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때까지 메릴랜드 주의 진단 건수는 7만여 회에 불과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자회견 장소 중앙에 성조기와 메릴랜드 상징기 대신 태극기를 배치한 채 한국태생 부인과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앞세워 지난달 아내와 함께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통화하면서 한국말로 지원을 요청했다며 22일간의 작업 끝에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인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빚진 얘기를 종종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진단키트를 들여오면서 메릴랜드주는 한국인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한 뒤에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들여올 필요까지는 없었다. 나에게 말했으면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호건 주지사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 정부가 알아서 진단검사를 하라고 말해왔다며, 나는 그의 말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을 뒤져 진단키트를 구해온 것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 주에서도 한국산 키트 수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콜로라도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조만간 10만 회 분량의 한국산 진단키트가 콜로라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안보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보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방역의 1등 공신이 자신이기를 바라는 트럼프의 질투를 물리치고 한국산 진단키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국내 진단키트의 성능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산 진단키트를 발판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산 진단키트의 선전으로 백신 분야에서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 출범 자리에서 우리나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치료제 백신에서도 우리가 역량을 한데 모으기만 한다면 충분한 잠재력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업계에서는 K-바이오가 이번 사태 이후에도 해외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산 진단키트가 K-바이오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진단키트 덕분에 K-바이오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업계만의 노력으로는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연구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과 노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취재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각종 기술의 선진국가로 돋보이며 발도 좀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바이오 의료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정보통신기술 제조 강국 장점을 살려 항바이러스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한국은 발발 초기 흔들리는 듯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준의 방역 모범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즐비해 진입 장벽이 높았던 미국과 유럽 시장을 한순간에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 역시 한국이 이 정도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바이오 의료 산업이 반도체 이후 국가를 이끌어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 소재에 대한 수입이 제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를 국가적 재난 사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재난을 넘어 국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키트가 수출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많은 제약사가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주역은 과학기술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에는 세계적인 과학자와 공학자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면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우선 수행해야 했고, 마스크와 음압, 병실 부족, 의료진의 방호복이 갖고 있는 단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학자들이 필요했다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연구를 기반으로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안하면서 과학기술 뉴딜 사업의 초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의료 바이오 기술은 진단키트 수출과 함께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젠과 오상 헬스케어 등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 피다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선진국 시장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에는 높은 장벽과 같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바이오 기술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 뉴딜 정책의 성공과 의료 바이오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첫 번째로 의료계와 과학기술계의 소통 협업을 꼽았습니다. 과학기술계와 의료계는 별도 영역이라 여겼는데 의료 현장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 융합을 통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며 향후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돌보는 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학연과 병원이 함께 참여한다면 많은 기술 상용화가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돌연 변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한 나라가 정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각국 데이터가 부족하니 서로 공유하며 함께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확진자 관리를 통해 많은 의료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역분화줄기 세포를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고개를 숙여서 바이러스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각국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글로벌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과학기술계는 추격형 연구가 많다, 융합이 되지 않는다, 정권마다 유행하는 연구를 좇는다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R&D 시스템은 점점 선진화되고 있다면서도 바이러스로 긴박함, 절박함을 느낀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른바 비포로의 전환입니다. 베스트 퍼스트 온리의 앞글자를 딴 비포에 따라 R&D 과제가 선정되고 정부는 연구자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블록 펀딩, 정부가 연구자에게 연구 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의 연구비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초 과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과학자가 발견한 이론을 토대로 공학자가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시도도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큰 변화로 과학기술자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음을 배운 만큼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는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과학자와 공학자가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바이러스를 통해 과학기술자를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